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영유아기의 수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을 이렇게 부드럽게 쓰다듬는 이런 행동이 거의 모든 연령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아기, 돌이 안 된, 태어나서 돌 때까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 이 호흡에 맞춰서 뺨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서 접촉을 해주는 게 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아이를 안아서 이렇게 토닥여주고 아니면 눕혀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토닥여주는 방법, 이마에 뽀뽀해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이나 놀이개 젖꼭지를 빨게 유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놀이개 젖꼭지 같은 경우에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도 예방되고 좋은 도구인데 잠들 때 잠드는 수단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자다가 젖꼭지가 입에서 빠지면 깨게 돼요, 자꾸. 그래서 숙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보챌 때 달래는 수단으로 놀이개 젖꼭지를 잠깐 쓰고 달래지면은 바로 뽑아야 돼요. 그리고 잠들 때는 놀이개 젖꼭지 도움 없이 잠이 들게 해야 되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 걱정이 돼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놀이개 젖꼭지를 쓰고 싶다고 한다면 완전히 깊이 잠든 다음에 물리세요. 아이가 깊이 잠들어도 놀이개 젖꼭지를 톡톡톡톡 치면은 루팅 반사라 그래가지고 여기 입을 돌려서 이거를 젖꼭지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서킹 반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또 빨게 되죠. 그래서 놀이개 젖꼭지는 완전히 깊이 잠든 다음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쓰는 거는 깊이 잠든 다음에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이가 보챌 때 달래는 수단으로 잠깐 쓰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잠을 재우는 수단으로는 쓰지 말자. 애가 놀이개 젖꼭지를 빨면서 잠드는 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취침 루틴은 언제 시작하는 게 좋으냐? 보통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통잠 자는 시기니까 이때 이제 루틴을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아이가 생후 6주가 되면은 낮과 밤을 구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밤잠을 재울 때 우리가 취침 루틴을 생후 6주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잘 보고 가능하다면은 빨리 생후 6주부터 시작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루틴이 시작이 되면은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를 조건 반사로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루틴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책을 읽어줘도 되고, 목욕을 시키고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 자장가를 불러주고, 또 편안한 음악, 조용히 이제 클래식이나 이지 리스닝이나 발라드 같은 음악을 이제 좀 조용하게 틀어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는 집안 사정에 따라서 정하셔도 돼요. 다만 그 순서를 정할 때 부모님이 합의를 해서 순서를 정하시고 일관성 있게 그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자장가 먼저 부르고, 어떨 때는 목욕 먼저 하고, 어떨 때는 책을 먼저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바뀌면 안 되고, 순서를 정했으면 그 순서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침 직전에 과도한 놀이를 한다든지, 또 밝게 불을 켜놓는다든지,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하는 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생체 리듬에 맞춰줘야 돼요. 애를 자극할 만한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되고, 애가 잘 시간이 되더라도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또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족 활동은 좀 조용히 차분하게 진행을 시켜야 되고, 타이밍을 잘 잡아서 재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모의 생활 패턴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두 분이 전부 애 재우는데 그렇게 매달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하고 한 사람은 딴 일을 보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야 부모의 어떤 정신 건강이나 피로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생체 시기에 맞춰서 일정이 이제 규칙적이 되고 일정해지면 부모도 어느 정도 그 일정에 부모가 맞추면 되니까 좀 자유로워지죠. 그리고 루틴은 어느 정도 유연성을 좀 가지는 게 좋아요. 그 대신에 루틴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 루틴의 내용과 순서는 그대로 지키는 게 좋아요. 그대로 지키되 언제 시행하는가, 시간은 좀 이렇게 좀 융통성을 가지고, 아이가 이제 피곤한 신호가 좀 일찍 올 때도 있고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융통성을 가지고 얘는 항상 8시에 자느니까 8시부터 항상 루틴을 시작한다,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아이의 상황을 봐서 시간을 좀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 그 대신에 순서와 내용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자라는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낮잠 관리가 참 이제 문제인데, 집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수면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린이집에 가면 이제 낮잠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어린이집도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육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뭐 2번 낮잠을 재우고, 좀 큰 애들은 이제 1번 재우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고 낮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이들마다 낮잠 시간 자는 시간이 좀 달랐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이제 아이들마다 재우는 시간이 좀 달랐을 텐데, 어린이집에서는 그 아이들의 욕구를 다 일일이 맞춰주기가 좀 힘들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낮잠 자는 시간에는 환경은 잘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잘 안 자는 애겠으면 좀 분리를 하고, 또 빛도 좀 어둡게 해놓고, 어느 정도 이제 그건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맞춰줄 텐데, 시간을 조절해 주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이제 집에서 했던 것처럼 충분히 자지 못했을 경우에는, 애가 어린이집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에서 부족했던 낮잠을 집에 왔을 때 보충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근 후에 이제 목욕, 수유, 옷 갈아입히고, 그리고 부족한 낮잠을 보충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주말이나 이제 휴가 때 일정이 좀 달라지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평일 수면 스케줄을 최대한 유지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뭐 명절이다, 가족 모임이다, 휴가다 이래가지고 아이가 낮잠이나 또는 밤잠 자는 취침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아이들마다 이제 적응력의 차이가 있어요. 적응력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아이들은 이런 변화에 쉽게 적응을 해요. 그래서 밤잠 자는 시간이 조금 뭐 늦춰졌다? 그럼 거기에 적응해서 또 아침에 좀 더 자고 자기 수면 시간을 지키면서 잘 적응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좀 예민한 애들은 또 힘들어하죠. 자기가 그 밤에 자야 될 시간을 놓치면은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충분한 수면 시간이 유지가 안 되고 그 다음날도 짜증내고 보채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이의 성향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이 루틴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는 좀 예민한 애라서 이게 뒤틀어지면은 그 다음에 또 수면 때문에 고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일정의 변경이 생기더라도 루틴과 늘 자던 시간은 꼭 지켜서 루틴을 유지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저히 지금 뭐 어떤 행사나 일정상 루틴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잠자는 시간을 좀 늘려서 충분하게 휴식을 해서 잠을 좀 이렇게 저축을 해두는 거죠. 그러면 수면 일정은 어느 정도 깨도 허용이 되는가? 자, 특별 행사가 있을 때, 뭐 생일이다, 휴일이다, 뭐 휴가 간다 해가지고 특별 행사가 있을 때 하루나 이틀 정도 루틴이 깨지는 거는 허용 가능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루틴을 시행하면 바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1번 정도 깨지는 거는 애가 적응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2번 이상 규칙적으로 깨진다?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그거는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1번이라도 규칙적으로 계속 매주 1번씩 깨진다, 그러면은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 깨지는 게 곤란하다는 거죠. 특별할 때 하루 이틀 정도 깨지는 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일정에서 벗어나면은 바로 리셋을 합니다. 바로 리셋. 리셋이란 건 뭐냐 하면은 하룻밤 만에 루틴으로 바로 돌아오는 거죠. 아이를 일찍 재우고 이미 쌓인 수면 부족이 있을 테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가 막 일찍 깨서 보채고 막 울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소거법을 쓰는 겁니다. 소거법. 제가 이제 예전에 수면 영상에 소거법, 점진적 소거법 이런 방법이 있었죠. 소거법은 아이가 울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 점진적 소거법은 조금 울린 다음에 다시 달래주고 그 다음에 다시 울면은 또 시간을 늘려서 또 달래주고 하는 게 점진적 소거법이었잖아요. 그 영상을 못 보신 분 있으면은 그 소거법과 점진적 소거법에 대한 영상을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소거법을 써서 울더라도 그냥 내버려둬서 스스로 잠들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일정의 불규칙함 때문에 루틴이 깨져서 아이가 막 수면 부족으로 우는 경우라면, 그 처음에 우리가 수면 교육을 할 때 썼던 점진적 소거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아이가 더 피곤해지고 더 막 각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점진적 소거법을 쓰지 마시고 소거법으로 그냥 울더라도 다시 잠들 때까지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정상적인 취침 패턴으로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루틴대로 시행을 하고 소거법으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